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 오전에 카메라를 켜서 정치적으로 대립을 일삼는 분들에 대한 비난을 제가 거칠게 했었는데요. 영상을 내릴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대본도 없이 막 뱉은 말들인데요. 문장이 고르지가 않고 그리고 주장이 깔끔하게 나열되지 못한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예쁘게 포장되고 정갈하게 정리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 같지는 않아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영상 그냥 두겠습니다. 대본을 적어서 깔끔하게 문장을 읊어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전문가에게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적어놓은 대본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마음의 평화를 빨리 찾는 법이라는 대본이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제가 다시 펴보니까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식이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제가 지금 완전히 잃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엉망인걸요. 뉴스를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미얀마의 상황을 볼까요? 한수녀님이 총을 든 군부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청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수녀님께서 애원을 하십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발포하고 수녀님이 보시던 중에 여러 청년들이 죽었어요. 길 위에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군인들도 역시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죄가 있다면 독재자들에게 죄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그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대한민국 역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예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무척 어리고 힘없는 청년들이 많이 죽어나갔고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성범죄도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방법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한번 잃어보셨나요? 많이 계시겠죠.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보면 물러서게 되고요. 움츠러들고 힘을 비축하는 데에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란 자신의 지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에너지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삽니다. 잠깐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님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논문은 너무 화가 나서 아직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요. 그분께서는 보도된 내용으로만 볼 때
일본군이 전쟁 중에 한국의 어린 소녀들을 동의 없이 인신매매 가까운 절차를 거쳐서 일본군의 성욕구를 해소하는 노예로 삼은 일에 대해서 마치 자발적 성매매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하버드의 램저 교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논평을 하자면 저도 더 읽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사실 마음의 평화를 지금 많이 잃은 관계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거칠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논조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군이 대한민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저질렀던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그 주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에 가서 저질렀던 성범죄도 있죠. 전쟁을 통한 성범죄를 어떻게 정치적 이슈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류 공통의 인권의 문제 아닌가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는지 저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방법을 잘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만이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린 화가 나면 종종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곤 하거든요.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군의 만행을, 일본군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빌어서, 이 영상을 기회로 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 역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군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선량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 기대를 해야 되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다, 악한 것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봐 저는 참 겁이 나요. 그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악한 일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믿음이 커져가면 선함과 정의로움과 이런 평화로움과 큰 가치들을 우리가 전부 포기하게 될까봐 그래서 겁이 나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립국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이 남일 같지 않았던 이유는, 비록 경제적 성장은 대한민국이 미얀마보다 훨씬 더 이루었을지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그분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바쁘고 힘든 나라입니다. 밖으로는 대한민국 소녀들을 잡아간,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여전히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하고요. 안으로는
두 동강 난 나라, 이 분단 국가에서 아직도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호의호식하는 꼴을 봐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교의 의지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요즘 최근에는 힐링이나 명상에 대해서 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힐링이나 명상 관련 책들을 서점에서 보면 화가 났었어요.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자꾸 전염시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사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당장 마음의 평화를 찾지 않고 일상의 힘을 놓쳐버리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잃게 되니까요. 우리는 언제 싸우고 언제 쉬고 언제 폭로하고 언제 용서하는지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화를 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이 문제는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기준, 이런 기준들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일본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20살 때부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논하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진일보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를 계속 생각했지요. 우리 학자들이 멍청해서일까? 국가에 돈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화내거나 용서하거나 앞으로 달려나가거나 멈추거나 하는 기준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받았고 화났기 때문이죠. 솔직히 인정하자면 일본이 여태껏 한국의 우위를 점한 이유는 경제력의 힘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성적으로 흥분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지구력을 갖춘 나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잊을만 하면 울고 잊을만 하면 화내고 간헐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위한 전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비법을 갖고 계신가요? 참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의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달아 없어지지 않으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태였습니다.